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시장이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다가올 FOMC 이후 큰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오전 대비 살짝 하락한 106,6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는 전날 대비 2%가량 하락한 2,500달러대, XRP가 1.73% 상승한 2.23달러, BNB가 보합 흐름세에 솔라나 2.7% 하락하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63.9%,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9.4%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모든 시선은 FOMC 회의에 쏠려 있다라고 말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18일 마무리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이 핵심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CME 페드 워치 데이터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주와 7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99.9% 금리 동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금리 결정 자체가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 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분석 업체 스위스 블록의 경우는 파월 의장의 어조가 금리 결정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원자재와 수익률, 위험자산 전반에 걸친 급격한 롤러코스터식 움직임이 예상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일본의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3회 연속 동결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국채 매입 감액 정책의 변화입니다. 일본 은행은 작년 7월부터 분기별로 4천억엔 수준으로 진행해온 장기 국채 매입 감액 규모를 내년 4월 이후 2천억엔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이 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은행이 국채 매입 감액을 줄인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돈을 덜 회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은행이 시장에서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현금을 풀어왔는데요. 이제 그 규모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더 많이 남아 있게 되고 일본 투자자들은 이 여유 자금으로 수익률이 높은 해외 자산을 찾게 됩니다. 특히 일본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자산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국엔 일본에서 나오는 투자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일본 투자자들의 자금력을 생각해 보면 이건 비트코인의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뉴욕 증시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코인베이스가 7.7%, 서클의 경우는 무려 13%나 급등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수치들이 보여주는 건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나 서클의 13% 급등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JP 모건의 최근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JP 모건과 같은 거대 투자 은행에게서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상표인 이 JPMD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JP 모건은 이 플랫폼이 향후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거래, 교환, 이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즉 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공식 발표를 한 건데 이게 단순한 상표 출원이 아니라 전통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과 같습니다. 이 JP 모건 같은 월스트리트 메이저 은행이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라는 건 제도권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JP 모건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은 여전히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트렌드를 무시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캐나다에서도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자산 운용사 퍼포스가 리플 현물 ETF를 이 캐나다에서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까지 ETF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알트코인까지 ETF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ETF라는 형태로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문턱이 더욱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리플 ETF 출시는 단순히 하나의 상품 출시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XRP 레저 에이펙스 2025 컨퍼런스에서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얼츠가 XRP 레저의 이더리움 호환 사이드 체인이 올해 2분기 중에 메인넷에서 런칭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XRP 생태계에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소식인데요. EVM 호환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DApp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XRP 레저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는 리플이 피어시스트 테크놀로지와 함께 몇 년간 개발을 해온 건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엑셀라 네트워크가 XRP 레저 메인넷과 EVM 사이드 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맡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개발자들은 솔리디티, 메타마스크, 트러플과 같은 기존 이더리움 도구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이 사이드 체인에서는 랩핑된 이 XRP 즉 랩 XRP, WXRP라고도 표기하죠. 이 랩 XRP가 이제 가스 토큰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이 XRP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엑셀라의 장점은 이미 69개 이상의 블록체인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XRP가 단순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코스모스, 폴리곤, 아발란체 등 주요 체인들과도 상호 운영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이건 XRP 생태계 확장의 부수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크로스체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들에게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XRP의 600만 개가 넘는 지갑 사용자들이 이 멀티 체인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테스트넷 현황을 보면 성장세가 놀랍습니다. 이 3월 31일 이후 출시 이후 하루 평균 28만 건이 넘는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있고 기존의 XRP와 전혀 관련이 없던 87개의 새로운 기업들이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인프라, 앱 개발, 수요 창출 분야에서 말이죠. 이 메인넷이 런칭되면 이 모든 것들이 XRP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거라서 아마 XRP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온보딩이 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XRP 생태계의 확장이 크로스체인 인프라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 사이드체인 내에서는 랩 XRP가 가스비로 사용되지만 XRP 레저가 이 다른 체인 간의 자산 이동이나 디파이 활동이 늘어나면 브릿지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600만 개가 넘는 XRP 지갑 사용자들이 멀티체인 디파이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크로스체인 솔루션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대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벌써 큰 움직임들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가 6억 9천만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미국 국채이죠. OUSG를 XRP 레저에 런칭했고 나스닥 상장 기업이죠. 비보파워의 경우는 1억 달러의 XRP를 이 플레어 생태계에 투자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기관 자금들이 다양한 체인에서 디파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크로스체인 활동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특히나 비보파워의 경우는 수익을 재투자하는 구조라서 지속적인 활동이 예상이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번 XRP EVM 사이드 체인 런칭은 XRP 생태계의 대폭 확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전체 크로스 체인 생태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33억 건 이상의 트랜잭션 기록을 가진 XRP 레저가 멀티체인 환경과 연결되면 XRP는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온체인 결제 활동이 1300% 증가한 상황에서 2분기 메인넷 런칭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런 생태계의 변화들을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은데요. 이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또한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지난주 공포 영역으로 떨어졌고 비트코인의 순테이커 거래량이 공격적인 매도를 나타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더 하락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런 패턴이 지역 바닥을 형성하는 항복 패턴과 유사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이 10만 2천에서 10만 3천 달러 구간을 지지할 수 있다라면 매도 압력이 흡수되고 있으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신호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과 시장 심리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초기 이 투자자인 브래드 밀스의 전망은 정말 더욱 파격적입니다. 이 브래드 밀스는 10년에서 20년 내에 비트코인이 현재보다 100배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기관의 채택 확대와 반감기로 인한 희소성 증가 그리고 소매 중심의 기술 개발을 주요 동력으로 꼽았습니다. 특히나 이 밀스가 말하는 세일러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운데요. 이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의 영향력과 스트래티지의 59만 2,100 BTC 보유가 앞으로 10년간 비트코인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밀스의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이 이 불법 자산에서 필수 자산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업과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는데요. 실제로 엘살바도르가 6,209 BTC를 보유하고 있고 세일러 회장이 제시한 200조 달러 경제 비전이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의 2,100만 개 공급 한도와 반감 기 특성인데 이런 구조적 희소성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동력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10만 달러대 가격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전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 블록의 사업 부문인 스퀘어가 2026년까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반 결제를 도입해서 이 수수료를 50% 절감하고 거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의 발전이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서 실용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캐슈 비트코인 같은 차오미안 이캐시 기술은 이 토큰화된 암호화폐를 통해 확장 가능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소매 저축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결합되면 일반 소비자들도 더 쉽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밀스의 장기 전망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10에서 20년 동안 100배 상승 1,000만 달러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죠. 더 흥미로운 건 시장 사이클 변화에 대한 예측인데요. 이 약세장에서의 하락폭은 연간 50% 줄어들고 이 강세장에서는 연간 20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조정 기간 동안 80에서 90%까지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다른 패턴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아담백 이 스트림 CEO도 비슷한 관점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는 포물선적 돌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이 기존 가격 주기를 탈피하기 전 과도기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감쇄 패턴을 따르기보다는 채택 증가와 시장 변동성 감소로 인해 더 가파른 상승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런 분석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성숙한 자산 클래스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극단적인 변동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월마트와 아마존 같은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카드사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어서 신용카드 결제 매출의 1에서 3%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익스피디아와 일부 항공사들도 같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걸 현재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자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팍소스 같은 미국 내 인가받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월마트, 아마존 같은 거대 유통업체가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전통적인 은행 및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전통 금융 기관들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을 건데요. 이 과거 페이스북의 리브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리브라 프로젝트로 인해 메타의 CEO이자 마크 주커버그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청문회를 받는 장면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 리브라 프로젝트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리브라는 이 글로벌 대체 통화를 목표로 하면서 달러, 유로, 엔화 등 복수의 법정화폐 바스켓에 연동되는 구조였는데 이 때문에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미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글로벌 사용자 20억 명을 보유한 페이스북이 가상 통화를 발행하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당시 우려였는데요. 결국 리브라는 DM으로 이름을 바꾸고 법정화폐 단일 연동 구조로 축소됐지만 2022년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정부의 기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상원 예산소위원회에서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달러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런 변화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암호화폐와 달러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번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던 게 있었는데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 내용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정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거처럼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전통 금융기관들의 참여와 정부의 제도적 지원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 발전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XRP 생태계 확장처럼 개별 프로젝트들의 기술적 진보도 전체 시장의 성숙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고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암호화폐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결국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관세가 터져도 10만 달러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며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XRP 같은 개별 프로젝트들이 기술적 혁신을 이뤄내는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FOMC 이후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리고 각 프로젝트들의 기술적 발전이 실제 채택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특히나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장 기대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